할까요? 네.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감각, 12감각, 그 12감각의 기본 구성을 일단 좀 보고, 17페이지에 있는 제가 삼각형으로 혹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해놓은 거로 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12감각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4개 꼭지점은 다 그 2분 2지를 뜻하는 겁니다. 2분 2지. 충분, 추분, 하지동지. 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 감각, 촉각이죠. 2번 감각, 생명감각. 앞에 자만 쓰겠습니다. 3번 감각, 운동감각. 4번, 균형감각. 5번, 뭐지? 후각. 그 다음에 여기 6번, 미각.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서 7번, 시각. 자, 이쪽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제가 언젠가 하여튼 다른 강의에서 이유가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 발달 방향이 이렇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서로 대칭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7번 감각이 오고 8번 감각, 열감각, 9번 청각. 청각인데 영어로 보면 이거 hear라고 되어 있는데 hear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hear. 그냥 소리를 듣는 감각뿐만이 아니고 이해하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10번 감각, 그 다음에 청각, 언어 감각. 이 언어 감각도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자,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예. 제반 어떤 언어를 비롯한 제반 자기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감각, 사고 감각. 12번 감각, 자아 감각. 제가 오늘 계속 이 자아 감각이 바로 영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 자아 감각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909년 버전에서는 이 자아 감각을 상상 감각, 감화 감각, 그 다음에 직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관력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감화, 직관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실은 뭡니까? 이미지,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바로 아스트랄, 그죠?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결되기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9년도에 이 세 개로 했던 거를 때려 뭉쳐서 자아감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아감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년도에는 없었던 촉각을 집어넣어서 하나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가 된 겁니다. 9년도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이번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예, 13개 감각으로 구성을 했던 거를 이 3개를 하나로 뭉치고, 없던 촉각을 집어넣고 해서 12개 감각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9년 버전으로 이 17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거든요.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한다. 예.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죠. 이쪽 감각은, 이게 사고감각이라고도, 의지감성 사고감을 쓸 때는 사고감각. 그러면, 요쪽 라인, 요거는 의지감각이 되는 거죠. 그럼 중간 라인, 요거는 감성감각이 되는 거죠. 의지감성 사고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팎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촉각부터 균형 감각까지는 완전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 이거는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계면.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일어나는. 자, 생명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목마르고 갈증나고 이런 거예요. 예. 우리 몸의 에터의 그 과부족 때문에 생기는 감각이에요. 에테르 체내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관절을 비롯해가지고 신체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들을 움직이는 감각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일이에요. 균형 감각도 입체감에 대한 겁니다. 우리 신경 조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반면에 후각이다, 미각이다 이런 거 외부에 있는 고체, 액체, 기체들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후각은 기체를 만나는 거고, 미각은 그 액체를 만나는 거고, 시각이 형태화된 고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상들, 그럼 열감각은 뭔데? 플라즈마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온도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대상들하고 접촉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안, 경계면, 요쪽은 밖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고요. 그런데 12감각에도 이 배후에 어떤 영적인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배후에 영적인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후각하고 의식권하고 연결되고 미각하고 오성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12감각 이거 얘기 다 설명하는 건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어디선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하긴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론이 요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론이 요건데, 이거를 재구성을 1909년도에 처음에 제시를 할 때 했던 내용을 지금 재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 그림만 이해하면 나머지 그림은 그에 따라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세 개를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림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약간 모양새만 바뀌었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약간 새로운 해석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 그리고 여기 이 자료 만들 때 편집해서 넣을 때는 꽤 글자 크기가 크게 보이도록 했다고 생각했는데 프린트 돼서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잘 안 보이네요. 내가 잘 안 보이고 또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왜 멀쩡하게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오피스 도구를 안 쓰고 이렇게 필체도 안 좋으면서 손으로 막 그리고 난장을 치냐 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편집 능력이 없습니다. 삼각형 옆에 줄 끊는 것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텍스트 치는 것밖에 안 돼서 혼자 작업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뭔가 이런 걸 쓸 때는 손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각형. 의지감성사고로 나누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의지, 감성, 사고.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우리가 뭐, 3원적인 구성은 늘 아는 거니까.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건 제가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사상의학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상의학에서 폐비간신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의 태소 음량 체질을 만들잖아요. 예, 폐대간소는 태양인, 간대폐소는 태음인 이런 식으로. 비대신소는 소양인, 신대비소는 소음인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사상의학 동일수세법은 그 첫 장이 성명론인데 성명론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폐비간신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청기와 인사가 있다 이 얘기부터 나와요. 예, 이 세상에 인간이 경험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기고 하나는 인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청기를 받아들이는 거는 청기에는 뭐가 있고 인산에는 뭐가 있고 그게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전체 구조인데 그 중에서 청기를 가지고 오는 애, 청기를 인식하는 애는 이목비구다 그래요. 머리통에 달려있는 것들. 이목비구가 청기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몸통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안과 밖. 그래서 안에는 패비간신이 있다. 그럼 밖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면, 뒷면. 앞면에는 하목제복이 있다. 뒷면에는 두견 요둔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사상의학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상의학에서도 이와 같이 자, 사상의학에서 감성, 여기서 말하는 이 감성감각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목비구 쪽에 몰려있는 애들이에요. 작용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의지감각이라고 하는 얘들이 패비간신 쪽에 몰려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양이나 동양이나 표현이 다른 거지 인식한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몰려있는 영적 감각 이건 뭔가 사단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 인간에게 희노애락의 성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한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이잖아요. 신체기관이 없는 거잖아. 관념적인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2감각을 잘 이해를 하면 12감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 유사하게 대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동양에서는 사상의학이라는 거예요. 황제내경은 아닙니다. 재밌게도. 기본적인 틀이 이제 사상의학 자체가 사구성체하고 사상하고가 매칭이 되니까 사상의학이 슈타이너의 어떤 사유하고 가장 잘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제내경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인식틀을 활용했다는 것 뿐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표현은, 여기 보면, 안에다가 1번 감각, 2번 감각, 3번 감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다가 4번 감각, 5번 감각, 6번 감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7번 감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8번, 9번, 10번, 바깥에다가 11번, 12번, 13번, 13감각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13감각이 제시가 된 건데, 1번 감각이 이때는 뭐였었는가 하면 촉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감각이 생명감각인 거예요. 생명감각. 그러면 쭉 따라서 운동감각. 그 다음에 균형감각. 그 다음에 4번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진행하는 이 중간 과정들은 다 똑같아요. 균형감각, 또 후각, 미각,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네들이 요쪽 12감각 쪽에서 의지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쪽 영역, 요 빨간 영역에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후각, 미각, 시각, 요 7번째 감각이, 감각체라고 그냥 그랬어요. 저걸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체. 요거를 감각콘이라고, 그냥 감각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각체라는 건 7번째 감각까지가 소위 감성 감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데 보세요. 1, 2, 3번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4, 5, 6 하고 7번 꼭대기까지가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경계면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안에 수용체하고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일어나는데 제가 그 옆에다가 써놨잖아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슈타이너가 쓴 겁니다. 생명 감각의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애가 아트만이다 그래요. 아트만이다. 제일 수직으로 세워놨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밑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영혼달력 읽을 때 1년에 52주잖아요. 근데 1주를 부활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를 일주 충분 다 지나고 나서 뭐 보름 뒤에 일요일인가 뭐 그렇죠. 부활절이. 그러면 여기 52주일 거 아닙니까? 52주. 그러면 영혼 달력은 요것들끼리 요렇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영혼 달력이 보면 쌍으로 같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 대칭적인 힘의 흐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혼 달력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이렇게 수직으로 뭔가를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아래에 지금 제가 표현한 건 수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1번부터 13번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감각이 맨 밑에 있는 감각하고 이렇게 대칭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12감각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1번하고 12번하고 대칭하잖아. 2번하고 11번하고 대칭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13번 감각의 다른 이름이 뭐냐? 아트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발달론에서 제일 최고봉이 아트만이잖아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죠. 영적 인간이다. 이렇게 영인이다. 예. 스피릿맨이라고, 영어로 하면 스피릿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영인이라고 표현하나, 아트만이라고 표현하나, 영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아트만은 거기다가, 예, 그냥 명사를 붙여놓은 거죠. 호칭을. 내용물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생명감각에 아트만이 배후에서 작용한다. 이건 대칭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트만, 붓디, 1번, 2번, 3번에 붙어 있는 영적인 힘들을 보면 아트만, 붓디, 마나스 이렇게 내려오죠. 아트만, 붓디, 마나스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예. 근데 보세요. 아트만은 물체하고 연결돼 있죠. 아트만 물체하고 연결돼 있죠. 그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트만, 그럼 붓디는 에테르. 이거는, 예. 마나스는 아스트랄. 그러니까 여기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아에 의해서 물체 변형, 영적으로 변형된 게 아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 요 빨간 라는 요건 영적인 거네, 영적인 거. 근데 요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배후에 붙어 있는 게 의식혼, 오송혼, 감각혼이에요. 그럼 이것도 자아가 소울 차원에서, 혼적인 차원에서 자아가 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3원을 뒤집어진 구조로 두 번 변형시킨다 그랬잖아요. 소울 차원에서 한 번 변형시키고 스피릿 차원에서 한 번 변형시키고. 그럼 스피릿 차원에서 변형시킨 게 이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라인의 뒤에 배후에 붙어있는 아트만 붓디 마나스라는 거예요. 요 배후에는 그러면 의식혼, 오송혼, 감각혼 이렇게 붙어있겠죠. 맞죠? 그렇게 해놨어요. 모문영의 지혜 보면. 이것들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리가 좁아서 제가 다 안 쓰겠습니다. 배후에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가만 보면 몸 안에 일어나는 일,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면 이쪽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겠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의지감성 사고로 나눠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순의지적인 것들이에요. 이 라인은. 근데 이 라인은 감성적인 것뿐이야.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감성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8번, 9번, 10번은요. 8번, 9번, 10번은 이것도 감성적인 것들이거든요. 자, 이거는 보면 물리적인 영역이고, 이거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완전 생물리적인 안에 있는 생리적인 게 있고, 생리적인 걸 받아가지고 경계면에서 감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예. 그럼 정신적인 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성이 표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떠나서, 내 몸을 떠나서 영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8번, 9번, 10번 라인 같은 거 보면 8번 듣기, 9번 말하기, 10번 개념.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죠? 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것도, 물론 이것도 사고 감각입니다. 의지, 감성, 사고 중에서 사고 감각에 해당하는 거지만, 어쨌든 감성하고 바로 연장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노란 놈의 변형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상상력, 가마력, 직관력이라고 말하는 거. 얘는 완전 영적인 애들인 거지.
제가 영적인 건 지금 파란 거로 표시를 했습니다. 감성적인 건 노란 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의지적인 건 빨간 거로 표시를 했고. 이 색깔의 의미가 있죠? 이 색깔의 의미는 색채의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색채의 본질도 동서통합에 강의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듣기입니다. 듣기, 여기서 요거죠.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이거죠.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배우에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배우에 작용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됐고. 자, 이거 11번, 12번, 13번. 요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감각론에서 없는 거죠. 없는 거. 없는 건데, 얘가, 각각 상상력, 감화력, 직관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0의 3단계잖아요. 0의 3단계. 근데 그게 변형물체, 변형헤테로, 변형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요 라인 다 이해가 돼요. 딱 지금 없는 게 완전히 생뚱맞은 게 들어간 게 꼭지점에 있는 얘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발도르프에서 감각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감각체라는 말은 이 모몬형의 지혜 말고 다른 책에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모몬형의 지혜에서는 감각체라고 하는 이 꼭지점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감각체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감각체라고 하는 건 내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어떤 뭐라고 할 거예요? 인간의 의식으로 따지자면 인간의 의식 발달의 정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몬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9단계로 나눴을 때 딱 중앙에 차지하면 5번이잖아. 1번부터 9번까지 해놓고 중앙에 5번이죠. 5번이 뭔데? 오성원. 오성원에 해당하는 거죠. 오성원이 뭐 하는 놈인데? 개념 잡는 애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딱 정중앙에 7번 하나 갖다 놨잖아. 얘를 감각체라고 했잖아. 얘를 감각체라고 했다. 감각체의 실제적인 의미는 채자는 바디, 영어는 바디를 쓰거든요. 바디를 쓰는데 어떤 작용이 형태 형성을 한 총체, 그걸 바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감각체는 내가 감각으로 지각한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지각한 총체,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각이 쉽게 말하면 슈타이너는 물리적 감각도 있고 정신적 감각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리고 그 경계면 정중앙에 감각체를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마치 오성원이 아주 이기적인 에고가 어떻게 보면 세속과 신성을 연결하는 중앙점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는 말이 미숙한 시절에는 이게 이기적인 주체성이 되는 거고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기적인 과정에서 형성됐던 이 주체성이야말로 나중에 확장의 바탕이 또한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딱 전환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딱 전환점 노릇을 하는 거. 그래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물질적이고 어떤 영적인 이런 거의 정중앙에다가 감각의 총체라는 의미로 감각체를 꼭지점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감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3감각이 12감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 없어졌냐? 요 세 개를 뭉쳐가지고 자아감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각체라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감각체를 없애버리고 있지 않던 여기다 촉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1번이 생명감각으로 시작하니까. 1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촉각이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슈타이너가 감각체로 뭘 의미하고 싶었겠는가? 촉각으로 의미하고 싶었던 걸 의미하고 싶었구나. 촉각도 뭡니까? 사실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 거거든. 사실 우리의 감각은 전부 촉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다 촉각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감각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인 거, 집합시킨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살짝 바꾼 거죠. 얘를 떼내버리고 촉각으로 변형시켜서 1번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뭉쳐가지고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논리가 변해간 과정을 알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아, 자아감각이 이 세 개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안과 밖으로 나누는 거구나, 이게. 예? 그렇죠. 감각체 자리에 들어가죠. 12감각에 있는 것 중에서, 열감각이 없습니다. 열감각이 없고, 감각체가 그러니까 열감각으로 바뀌고 촉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조금, 앞에서 사람들이 열감각하고 촉각하고 헷갈린다 그러면서 슈타르가 말해놨잖아요. 예. 사실은 촉각이 사실 전체를 대변하는 거다. 근데 열감각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플라즈마적인 이런 거를,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 사실 아스트랄이 더 분화되면 플라즈마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스트랄의 분화 형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13감각 구조에서는 열감각이 없는 거 맞습니다. 열감각이 없고 지금 감각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촉각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의미상으로 보면 이 감각체는 감각의 총체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감각의 총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감각체가 촉각으로 변형해가지고 12감각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슈타르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의미상 그럼 감각체가 촉각이란 말이네. 감각 총체로 한 거니까. 그럼 여기 없던 데다가 열감각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예. 열감각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각이 아니죠. 예. 아스트랄의 특정 상태를 포착하는 걸 열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감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12감각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13감각도 알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는 나중에 12감각으로 정리되는 이거의 실제 내용이 뭔지를 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뭔지. 자, 이제 좀 구별이 조금 더 뚜렷하게 되시나요?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일. 예, 이목구비, 머리통에서 일어나는 일. 머리통에서 일어난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어떤 피부의 껍데기, 피부 껍데기를 자아라고 여기는 이거를 훌쩍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 이 훌쩍 떠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들은 아스트랄의 변형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물체에 들어 아스트랄 볼 때는 얘가 제일 높은 수준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 보편인지학에는 안 나오고 몽운영의 지혜에 나오는 얘기인데,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까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란 우선은 몸의 촉각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각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떤 의식적인 정보적인 내용이 혈관을 타고 올라오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스트랄과 자체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개골에 막혀서 못 뻗어나가요, 얘가. 근데 구멍이 있네. 구멍. 이쪽으로 아스트랄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구멍들로. 네. 심지어는, 그럼 얘가 나가기만 하겠습니까? 들어오기도 하죠. 그죠? 눈이란 우리 내부의 아스트랄이 뻗어나가는 구멍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아스트랄이 들어오는 구멍이기도 해요. 여기에 왜 구멍이 뚫렸냐? 외부 아스트랄이 들어와가지고 침투해서 뚫렸다 그래요.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힘으로서의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이쪽으로 뚫고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뚫고 들어온 거다. 물론 에테르도 있고 물체도 있어요. 에테르는 물체 작용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작용력, 분산적인 가장 강력한 작용이 아스트랄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아스트랄이 뚫고 들어온 거다라고 해요. 아스트랄 더하기 에테르, 아스트랄 더하기 물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묻어 있어. 에테르나 물체는. 근데 주로 아스트랄이 동력이 돼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목구비로 느끼는 게 주로 우리의 감각혼, 의식혼, 오성혼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성 영역의 내용물들이 다 이 이목구비에 있는 이 감각 기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각콘, 오송원, 의식콘. 예. 요거는 천사의 소리를 듣는 거. 좀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내가 뭔 말하려고 그랬지? 앞에. 내가 구멍 얘기를 왜, 그렇게 연결이 돼, 아스트랄이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스트랄의 힘이 약해. 얘도 하나의 동력이잖아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럼 얘의 폭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발력이 있는데, 이 폭발력을 제어하는 애가 자아감각이거든요. 자아체거든요. 자아체. 자아체가 이 폭발력을 제어를 해요. 그 자아체는 혈관 속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나갔다가 많이 못 나가고 도로 들어온다. 나가는 뻗치는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도로 들어온다.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스트랄제를 붙잡아 끄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빠꾸, 빠꾸, 빠꾸.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온 정보 내용에 의해서 안에서 또 어떤 인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예. 다시 또 기억 단백질이 강화가 되고, 이 작용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고 수준이 높고 성숙한 거잖아. 사고 수준이 높고 성숙하면 자체가 개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폐쇄적일 때는 얘들을 빨리빨리 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마. 이 이상 나가지 마. 하고. 근데 사고가 올라가면 자체가 성숙해지면 개방적이 되잖아. 개방적이 되면 얘들이 뻗쳐나가는 게, 예, 점점 멀리 뻗쳐나갈 거 아닙니까? 한계 없이. 한계 없이, 이제 끝에는 한계 없이 뻗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모몬형의 지구에서 아스트랄이, 어차피 이게 뻗쳐져 나가는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아스트랄들인데, 아스트랄이 어느 경계선을 돌파해버린 게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이 에고가 붙잡고 있는, 설치하고 있는 어떤 경계점들을 돌파해버리면 그게 바로 영성이다라고 해요. 영적 시각이 확보가 된다. 그럼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해하면 뭔가?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족, 내 신체, 내 건강, 이건 주변만 신경 쓴다는 거지. 나의 관심 영역은 주변 내 감각의 영역이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내가 직접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고, 내 손 닿는 데에서 좀 소유 축적력 좀 채우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트랄이, 자체가 개방적이 돼가지고 아스트랄이 쭉 뻗어나간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에서 상어가 잡힌다는데. 큰일이다. 이게 내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제가 어제 동해상어 얘기했잖아요. 동해상어 정말 큰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동해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네 살림이나 잘 챙겨라. 동해상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동해상어가 걱정이 돼요. 동해상어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에서 빙하 녹는 것도 저는 생각해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요. 이게 큰일이다라고 내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동해상어는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뭔 상관. 나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나에겐 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다른 거죠. 범위가 다른 거죠. 저는 그린란드 가본 적 없어요. 동해상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압니다. 상상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일이 닥칠지 영감이 와요. 이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아 감각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신비하고 알 수 없고 무슨 우주의 미세물질이나 블랙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로 상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슈타이너가 실제로 인간이 영성이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어떤
보편 가치의 담지자로서 세계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뭐,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원칙 4번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세계 시민을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을 지향합니다. 영적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